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냥 집콕하시면서 운동도 못 하시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10분 중에 4분 정도가 뭐 소화불량, 뭐 속이 쓰려요, 소화가 안 돼요, 뭐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깝깝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 속이 깝깝하다, 소화가 안 된다, 아니면은 속이 쓰리다라는 말까지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소화 불량이라는 거는,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런 거는 대부분이 자기가 소화하는 양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물론 소화액에 뭐 췌장에 문제가 있거나 위암이 있거나 십이지장에 뭐가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소화 불량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확률은 극히 적고, 뭐 암 수술을 하셨던 분들, 뭐 췌장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는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소화 불량이다 하면 뭐 10중 8구 다 자기가 운동량에 비해서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시기에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거는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뭐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돼요, 솔직히. 2끼 먹어도 많이 먹으면은 그게 많아요, 이 에너지 칼로리가. 그렇기 때문에 2끼도 적당량을 먹는 2끼 드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환자를 보면서 어떤 분이 뭐 3끼밖에 안 먹는데, 3끼밖에 안 먹어요, 3끼나 드시니까 그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도 많은 분들이 2끼밖에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로 2끼가 아니라 6끼, 7끼를 드시는데 2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정식을 점심 저녁을 먹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와 바나나 하나, 뭐 그거는 한 끼가 아니었어. 그리고 10시에 뭐 송편 하나, 아니면 뭐 새우깡 반 봉지, 자 그것도 한 끼가 아니었어. 11시에 뭐 자몽을 하나 먹었다. 그리고 1시에 밥을 먹고 2시에 커피 한 잔 더 마시면서 과자를 먹고, 뭐 4시에 과일 조금, 뭐 포도 한 5개, 그리고 6시에 저녁을 먹고, 7시에 수박을 조금 먹고, 9시에 뭐 체리를 조금 먹고 잤다. 그러면 2끼밖에 안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체리 몇 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뭐 바나나 반 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우유 한 잔밖에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식사거든요. 물론 그거를 하고 노동을 하시는 분이야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시는 분들이 뭐 드라마 보면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먹으면 그건 식사가 아니고, 때에 맞춰 가지고 점심 저녁을 먹고 2끼밖에 안 먹었다, 그러면 실제로 먹은 건 7끼 8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껌을 하나 씹어도 한 끼라고 생각을 하세요. 껌을 하나 씹어도 한 끼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몇 끼 드십니까? 사탕 하나 먹었어도 한 끼, 뭐 새우깡 하나 집어 먹었을 때도 한 끼, 이렇게 나누면 몇 끼를 먹으셨습니까? 이러면은 뭐 7, 8끼, 9끼, 10끼, 셀 수도 없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들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소화불량이거나, 아니면 일명 속이 쓰리다, 소화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시범 삼아 24시간을 한번 굶어보세요. 위산가다 안 돼요. 위산가다라는 말은 물론 뭐 게스트린, 이런 게 게스트릭 애시드, 이렇게 소화액이 많이 나오는 질병이 있어요. 뭐 게스트리노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위궤양이 나오는 그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흔한 질병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위산 가다가 나온다, 뭐 속이 쓰리다, 이런 것조차 속이 쓰리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 먹질 않았는데 위산이 나오니까 뭘 먹어서 위산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유를 마신다, 그러면 속이 쓰린 게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지죠. 2시간 있다 또 쓰려요. 자, 이런 식으로 뭘 먹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소화액을 분비를 하라는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분비를 해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 그러면은 위산 과다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도 안 먹었으면 그 위산이 안 나왔을 건데, 조금을 먹어서 위산이 나왔는데 너무 조금 먹었기 때문에 위산이, 그렇다고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산 가다라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은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개 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요. 아니면 자주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예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하루에 2번만 딱 해서 그때 똑같은 양을 드시래도 드시면 위산가다나 소화불량이 없어져요. 나는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뭘 먹어가지고 이 위산을 중성화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조차 아예 24시간을 단식을 하면 속이 더 쓰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해보세요. 24시간 단식하면 속 쓰는 게 오히려 줄어들어요. 물론 블랙커피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 쓰리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블랙커피 먹어도 속이 덜 쓰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줄이세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집콕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말씀드리고요. 아침에 혈압 재면 107에 65 나오는데 약을 안 먹으면 아침에 깼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어요. 자, 아침에 깼을 때 혈압이 107에 66이다. 혈압약을 먹었을 때죠. 근데 혈압약을 안 먹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러면 김혜숙님 지금 심장약을 어떤 거를 드시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메토프롤로를 드렸다, 칼베돌로를 드렸다, 이런 베타블로커를 드렸다면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맥박이 문제죠. 맥박이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106에 66에 맥박이 몇이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메토프롤롤이나 칼베돌롤이란 이런 약을 먹으면서 맥박이 뭐 80이 나왔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뭐 95가 100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이 아니라 맥박을 낮추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약을 드리는 분이 꽤 있어요. 예, 심근경색증이 있으셨던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베타블로커를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뭐 부정맥이 있거나 이러면 맥박이 막 뜰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베타블로커를 꼭 드셔가지고 혈압을 많이 내리는 약은 아니에요. 베타블로커가. 그런데 맥박을 좀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너무 심하면 빈맥이라고 해나 사이너스 브레디컬디아 해가지고 서맥이라고 해나 천천히 뛰는 맥박이 해가지고 그런 뭐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또 이 약이 안 먹어가지고 빨리 뛰는 사람이라면 너무 빨리 뛰어서 두근거리고 그러면 그 약이 적당량을 내려주면 딱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영양제 과다 복용의 부작용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위장 관련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ADE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으면 거기에 대한 오버도스 톡시시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마다 사람마다 좀 다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타민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 넘었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긴 생겨요. 그렇게 과다하게 드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일반인들한테서는 안 보는 거지만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이제 과다 복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D를 안 먹고 계시는 분들은 100명을 피 검사로 재워보면 100명 중에 90명이 낮아 있어요. 비타민 D 레벨이 낮아요, 요즘. 투석 환자는 100명이면 100명 다 낮아요. 투석 환자는 비타민 D를 흰장에서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비타민 D가 그냥 낮다고 생각하면 투석 환자에서는 100% 맞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투석 환자에서는 주사로 비타민 D 줍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D 주사로 맞는 것과 먹는 거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투석 환자분들은. 그래서 비타민 D는 주사로 주는 사람은 신장내과 뿐이에요. 다른 의사들은 비타민 D는 주사로 못 주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먹으면 위장 관련 문제죠. 복통과 설사가 가장 흔하고요. 그렇게 많이 오버도스가 되기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요즘 이제 뭐 안과를 가면 비타민 A, 뭐 눈에 좋은 비타민 준다 했었고, 뭐 어디 가면 또 뭐 준다고 가정의학과 가면 또 무슨 비타민 거기서 팔아 또 그냥 마켓 가면 또 거기서 파는 사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눈에 좋은 비타민, 뭐 위장에 좋은 비타민, 뭐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 또 무슨 뭐 비타민 있어 뭐 머리에 좋은 비타민 뭐 치매에 좋은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다 먹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건데 조금씩 틀려. 조금씩
다 똑같은 거. 그러면 5개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이거를 또 이 비타민도 2배, 3배 먹고, 이 비타민도 2배, 이 비타민도 2-3배 먹고, 먹는 분은 5개를 따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5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약간씩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5개를 또 많이 먹는다고 3배씩 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15배를 먹는 거죠. 권장량이 15배를 먹다 보면 이런 분들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된 환자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렇게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비타민이 얼마나 좋을 거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왈가불가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타민 C는 좀 좋은 것 같다. 라는 견해가 60% 70%는 있을 테고 비타민 D는 좋다는 말이 뭐 거의 의사들이 뭐 95% 이상이 100%가 다 비타민 D는 좋다고 하죠. 근데 비타민 D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거는 의사들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당량이 어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 80% 이상가 적당량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 검사도 필요 없다. 아주 조금 뭐 500유닛만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5천 만을 먹어라 이런 사람은 흔하진 않습니다. 뭐 의사 뭐 100명에 한두 명은 뭐 만씩 먹어라 이러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죠. 500에서 뭐 2000 사이를 권장하는 것이 90%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90%라는 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닌데 그냥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저는 비타민 안 먹어요. 저는 비타민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비타민 D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약을 잘 안 먹는 사람이라서 한 통 사놓으면 한 일주일 먹다가 까먹고 한 통 다 유효기간 지나서 버리고 이러는데 비타민 D는 먹을 만해요.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C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신장에 돌이 계속 생기시는 분들만 빼고는 비타민 C도 괜찮아요. 이외의 비타민은 효능성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계로 치지는 않지만 약간은 이제 보조품계로 치셔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좀 안 좋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죠. 안 좋은 그 자료도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 좋은 쪽으로 가는 자료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뭐 의사들의 반 이상은 오메가3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라고. 근데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저기 있을 테고 뭐 10명 중에 2명은 먹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테고 10명 중에 뭐 7명 정도는 뭐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뭐 드시는 거 좋아요. 뭐 이 정도로 말하겠죠. 클로로킨, 아연, 비타민 C, 비타민 D가 코로나에 효능이 있다는 논문은 임상 실험이 아니라 몸에서 인체에서 이런 작용을 하니까 이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논문하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논문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자기가 글을 기고했다고 그걸 논문이라고 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일명 요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는 게 없으니까 논문을 제출하면 무조건 학회지에다 실어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 논문이 신빙성이 있든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서 이런 거 해보니까 이런 거에 나왔구나. 근데 이거는 요 정도는 뭐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한번 내가 참고는 하다. 요 정도 레벨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학회지에서는 의사들을 위해서 내는 건데 이게 일반인들이나 기자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완전히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다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나 뭐 자마나 하여튼 의사학회지에 실리려면 굉장히 많은 검증을 보통 때는 거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검증 없이 그냥 경험이다, 오피니언이나 다 올려줬어요. 지난 한 3, 4개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응급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퍼블리시를 해서 다른 의사들이 보고 생각을 해서 요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차원이지 이게 사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학회지에 실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파는 사람들은 학회지에 실렸으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학회지를 일반인들이 읽으면 굉장히 해독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극적으로 해독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한자 잘 읽어보면 그걸 쓴 사람은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좀 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끝에 자기도 그거를 충분한 논문이 될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응급이니까 이런 걸 해서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근데 그게 학회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보고 앞에 몇 자 딱 읽어보고 그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 파는 사람, 보조품 파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무슨 학회에 실렸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굉장히 잘못된 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글은 잘 썼어. 글은 의사 학회지에 쓰인 거는 펄퍼스 맞는데 그걸 해독을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해독을. 근데 대학교 정도 나오면 또 그거 다 읽고 자기 말한 대로 소화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소화를 자기가 뭘 팔기 위해서 비타민을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컨트로버시가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러는데 의사들은 논란 없었거든. 어떤 걸 보면 논란이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놓은 건데 대중이 막 그걸 가지고 완전히 이게 다 해결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들은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의사들은 해볼만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의사들끼리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논란 없어. 이 사람은 가능성은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뭐 가능성이 요만큼 가지고 그거 하긴 예를 들어서 그건 논란이 아니잖아요. 요만큼이냐 이 차이일 뿐이야. 아무도 거기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토픽이 됐다고 하면 크릴 오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있었죠. 예. 크릴 오일 좀 좋다 하는데 좋다 나쁘다 이 플라스틱 이런 거 얘기 있고 그러니까 뭐 꼭 크릴 오일이 아니면 오메가3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신장병 있으신 분, 단백뇨 많이 나오시는 분, IgA 신증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꼭 크릴 오일 먹겠다 그러면 아니면 크릴 오일 오메가3를 먹겠다 그러면 뭐 원하시면 드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꼭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면 그걸 먹어가지고 저분이 얼마나 효과를 볼까. 되게 굉장히 미지수. IgA 신증 때문에 콩팥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메가3를 먹겠다. 자, 그거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추천을 하죠. 먹으라고.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큰 입증이 된 건 아니에요. 좀 좋은 것 같다. 조금 좋다. 이렇게 나왔지. 이 몇 개 심장병에도 오메가3가 좀 좋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다가 보니까 오메가3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자료도 충분히 또 있거든. 근데 좋다고 하니까 그건 좋다고 하니까 그거까지는 오케이. 안 좋다고 한 것 좋지 않다. 좋은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한 것도 있지만 있다고 하니까 심장병 있으시면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이렇게 말은 하죠. 저도. 근데 난 약 같은 거 먹기 싫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뜻이 한번 그런 효과가 있거나 없거나 조금 있다고 나오는데 드실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오메가3 좋다고 많이 해요. 심장내과 중에서도 심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한때 이제 좀 그쪽 자료가 많이 있었을 때는 또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좀 안 좋은 자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자료도 조금 있으니까 환자가 약 먹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아예 안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약 먹는 거에 대해 부담이 별로 없다. 요즘 약 먹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럼 오메가3 좀 드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러고 IgA 신증이 그러면 제가 처방전으로 드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디 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효과 있다는 거 나와요. 효과 있다는 거 나오는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신빙성,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산소 고압 치료가 환자 죽인다고 그것도 봤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생방송에서 생방송이었나? 뭐 한 1월 달에 2월 달 초에도 이거 얘기했죠. 우리가 벤틸레이터 할 때도 인공호흡기를 돌릴 때도 산소 포화도를 너무 많이 올려주면 프리 레디컬 때문에 옥시데이션 인주리가 생겨요. 산소에 대한 산소 독성 때문에 폐가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쉬니까 초반에는 100% 산소로 인공호흡기를 돌리다가 그 다음날 좀 내릴 수 있으면 빨리 내려야 된다. 그 말을 예전에 제가 2월 달에도 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만약에 입원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해야 되겠다 할 때 2월 달에 제가 방송한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뭐 의사들을 위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대처 방법 이런 걸로 해설했는데 산소 포화도 이런 거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돼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ARDS가 빠진다는 거는 우리가 12월 뭐 중국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서 이제 환자들 봤을 때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 전에 뭐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거하고 양상이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조리 그러니까 손상이 이렇게 가면 폐가 어떻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 폐가 반응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제일 처음 12월 달에 우리가 내가 딱 그 짐작했던 거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 거의 90%는 똑같습니다. 10%만 틀리죠. 10%뭐 거의 90%는 똑같고요. 바뀐 거는 뭐 우리가 에드빌 같은 거를 줬더니 더 손상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 엔세드를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 거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코비드 19이 조금 더 이제 환자가 증상이 없어도 CT를 찍으니까 약간 ARDS 같은 아니면 증상이 인터스티셜 인조리라고 해서 폐의 손상이 조금 더 간다. 환자가 증상이 별로 없는데도 이제 그거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몇 개. 그리고 나머지 90%는 다 제일 처음 12월 달에 이런 환자가 그렇게 왔을 때부터 웬만한 의사들은 이 짐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방송한 거 있잖아요. 다 지금까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지트로마이신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나왔을 때 그거 뭐 효과가 없을 건데 어떻게 됐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거가 이제 오늘 미국 의사학회 컨펌 확인으로 온 거죠.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아는 것들이 의학적으로 아는 게 많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거가 안 되는 경우가 95%예요. 거의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무시를 못하고 자료가 나올 때까지 이제 써보는 거고 응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쓴 거지. 그런데 너무나 이제 그게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했는데 그거를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인가에 그 프렌치 의사가 오피니언을 너무 강하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기자가 대폭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의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뒤로는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이제 된다고 해야 장사를 하잖아. 누구든지 간에 이거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될 수도 있지. 당연히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지트로마이신 줬지 당연히. 그렇지만 안 될 가능성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줬는데 그것만 믿고 있지는 않았지.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신빙을 해가지고 이게 신이 내린 뭐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가는데 의사까지 그러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의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 명성을 일으킨다 하고 그래야지 장사를 해먹겠다고 한 의사는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는 기회주의자고.
그쵸. 제이씨님, 예, 여기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가 무엇이고 선을 이루는 조직이 무엇이며 조직이 선을 어떻게 이루는지. 뭐 이런 거 이거 설명해 달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거는 3년 동안 강의를 이거는 2년은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물질이 분비하는 기능을 세포가 얻는 그거는 엠브리올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발달하는 거 그거 내가 대학교에서도 뭐 거의 몇 학기를 배우는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선암 뭐 이런 거 말할 때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조직 선암하는 그 선 분비를 하는 그런 아데노칼시노마 이거를 말하겠죠? 선암이라고 하면 선암은 뭐를 분비하는 거잖아요.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위암, 장암 이제 여기에서 침샘에서 나오는 그런 암도 될 수도 있고 폐에서도 세포가 이제 점액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폐도 아데노칼시노마가 있을 수 있고 폐는 이제 스쿼메셀 칼시노마가 좀 더 안 좋고 이런데 아데노칼시노마도 있죠. 그러니까 아데노라는 게 이제 선암을 말을 하는 건데 무슨 분비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분비를 하는 걸 자꾸 자극을 심하게 주는 거 비정상적인 자극을 하게 되면 그걸 분비를 하는 조직이 데미지를 받으면 이제 유전자가 깨지면서 암으로 발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음식, 이제 우리가 김치 다 좋다고 하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예, 김치를 먹으면 대장암은 적게 걸리지만 위암은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효식품은 위에 안 좋아요. 발효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뭐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김치 안 좋다고 말하면은 이제 역적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맞는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피클된 거 이제 그러니까 김치도 피클로 된 거잖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해서 이렇게 발효시킨 음식은 위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들은 자극을 주잖아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암이 많이 오고 이제 고기 같은 걸 먹으면은 이제 소화보다 이제 그러니까 변비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채식 같은 거는 장암에 도움을 주고 변비가 있으면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파이버, 섬유질을. 그러니까 섬유질을 해서 변이 잘 나가게 해주는 거는 그러면 대장에 무리를 좀 적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암이 적어지고 그 대신 고기 같은 것만 먹다 보면 이제 변비 같은 것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를 먹으면 이제 대장암이 많아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담배를 피면 또 여기 담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폐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식도암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폐암과 관련이 될 수 있고 거기를 세포를 자극을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암이 생기죠. 그리고 이건 점액질의 암이라고 하면 점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침샘과 땀샘과 여자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분비, 뭐 애들 젖줄 때 나오는 그것과 다 샘은 샘이잖아요. 그리고 내 대장에 있는 거기 샘, 그리고 위액을 만드는 그것도 샘, 다 샘이거든요. 그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세포학적으로는 샘이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분비물이 틀리고 어떤 거를 자극했을 때 분비가 더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같은 선암이라고 해도 치료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죠. 예. 1년 넘게 위식도 역류 때문에 고생 중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음식 먹을 때 삼킬 때 기침 납니다. 헛기침이 자주 나는지 모르겠네요. 위산 역류되면 헛기침 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이렇게 기도로 음식물이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허겁지겁 먹으면 기도로 잘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천천히 잘 씹어서 천천히 드시라고 말을 하고요. 아니면 위산역류가 되면은 이제 잘 때 위산역류가 돼가지고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 때 이제 자극을 해놨기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위식도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위산약을 먼저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5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요. 물도 먹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9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은 4시 이후로는 먹지 마시고 10시에 잔다. 그럼 5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위산 역류가 좀 줄어들고요. 위장약 보통 미국 사람들은 15일을 먹으라고 해요. 15일을 먹고 아니면 한 달을 먹으라고 해요. 한국 사람 한 달 주면 아무도 안 나요. 아무도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의사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은 위에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장에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채소를 적게 먹고 김치 같은 거 안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 쪽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약을 별로 먹을 필요가 없는데 먹어도 짧게 줘도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뭐 15일 먹으라 했다. 그러면은 100명 주면 15일 먹고 낫는 사람은 1명, 2명밖에 안 돼. 근데 미국 사람들은 100명 중에 50% 정도는 15일, 한 달 만에 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들만 보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조금 뭐 가끔가 지금 한 5년 동안 몇 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의사는 이렇게 하는데요. 아버님 미국 사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지. 나도 미국 사람 치료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죠. 예. 아톨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같은 약은 아니고요. 같은 계열의 약이죠. 심바스타틴만 썼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까지.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는 심바스타틴만 썼죠. 그리고 아톨바스타틴이 나왔고 아톨바스타틴을 한 7년 전까지는 쓰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한 달분이 거의 40만 원, 50만 원 했거든요. 비쌌어요. 근데 아톨바스타틴이 한 5년 전에 그 판권이 끝났어요. 판권이 끝나서 아톨바스타틴이 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톨바스타틴을 99% 아톨바스타틴을 쓰죠. 왜냐? 아톨바스타틴이 심근경색증을 보호해주고 이런 효과가 훨씬 나아요. 심바스타틴보다. 그리고 심바스타틴보다 부작용이 좀 더 적고 효과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톨바스타틴을 쓰죠. 제가 심바스타틴을 지금 쓰는 이유는 아톨바스타틴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뭐 자기가 뭐 반응을 했다. 알러지 반응을 했다든지 뭐 이걸 먹었더니 뭐 근육이 아픈데 심바스타틴을 먹으니까 안 아프다.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만 심바스타틴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2개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럼 다 아톨바스타틴을 바꿔요. 왜냐하면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이왕 먹을 거면 효과 있는 걸 먹어야죠. 부작용 적고. 근데 부작용이 적다는 거지. 내가 100명 중에 1명 걸리는 사람이 나면 나는 부작용이 온 거잖아. 확률이 적은 거지.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는 100%니까. 그럼 아톨바스타틴을 먹어가지고 내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끊고 다른 거 봐야지. 다른 거 먹었는데 괜찮다. 그럼 그거 먹을 수밖에 없고. 비타민C 복용 시 신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신장에 돌이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옥슬릭 애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돌이 더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돌이 자주 생기는 사람한테는 비타민C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돌이 없었다. 그러면은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theoretical 가설상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은 있지만 써보면 그렇진 않아요. 가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슬릭 애셋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적인. 자,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다이어트 좋은 운동으로 1분에서 3분 정도의 강한 사이클을 추천하신 영상. 자, 잘못했습니다. 1분에서 3분이 아니라 3분에서 5분이죠. 그냥 3분이요. 1분 아니에요. 1분 동안 하면 안 돼요. 1분은 너무 짧아요.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3분하고 2분 쉬고, 그러니까 원래는 3분하고 1분 쉬고 3분하고 1분 쉬고 3분하고 1분 쉬고 있는데 이게 시간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3분에서 3분 30초 하고 1분에서 1분 30초 쉬고 이렇게 해서 5분을 만들잖아요. 그 5분을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분을 운동을 하면 그냥 잔잔하게 40분 한 운동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분이 아니에요. 1분 하면 안 돼요. 예, 3분은 해야 돼요.
예, 맞아요. 3분 동안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15분을 딱 하니까 2분을 쉬면 조금 많아. 그러니까 3분 30초를 막 하고 1분 30초 쉬고, 다시 3분 30초, 1분 30초.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쉽다. 예, 당연히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해서 임상 실험에서 3분 했던 것도 있고 5분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15분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제가 그냥 짠 거예요. 3분 30초 이렇게. 그러니까 3분 30초를 넘기라고 해도 내가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 1분 30초를 쉬면 딱 쉬고 또 다시 가야 되고. 근데 3분 30초를 했는데 뭐 한 2분 더 할 수 있다. 자, 이러면은 잘못한 거예요. 3분 30초를 해서 내가 2분만 더 해라. 그러면 나를 그냥 죽여라. 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강하게라는 거를 어떤 운동을 하라는 거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든 비디오에선 제가 한 운동은 제가 3분 동안 하면 저는 힘이 완전히 빠질 정도의 그 운동이고 70대 노인이 그거 운동 못해요. 1분도 못해요. 그 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70대도 나보다 더 건강하신 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말고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말하는 70대는 제가 그때 이 비디오에 보였던 그 운동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다고 하면 1분도 못 해요. 그럼 그분은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1분 동안밖에 못하는 운동은 너무 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와 그러니까 3분에서 3분 30초는 지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약간 약하게 한다든지 30대나 40대여도 나보다 건강하고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나처럼 하면 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3분 30초를 했는데도 2분 더 3분 더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자기만의 그 시간밖에 못하는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